동신대학교 지식재산 교육의 IP 캠퍼스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명세서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강의에서 지식재산권의 이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산업재산권 부분에서 특허권과 실용신앙권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권리는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발명을 한 사람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그리고 도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특허 출원 명세서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명세서는 간단히 말해서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를 적은 것입니다. 특허 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특허는 발명을 공유하는 대가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제3자가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하고,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어야 한다고 특허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그 출원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의 의미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첫 번째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발명의 주제가 명확해야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발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시 가능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발명의 설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발명의 명칭, 두 번째는 기술 분야, 세 번째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네 번째는 해결하려는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를 포함한 발명의 내용, 다섯 번째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 여섯 번째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마지막은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청구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 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모두 적은 청구항이 하나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의 첫 번째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청구 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 실용신안에서 권리로 보호받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 범위이므로 청구 범위는 특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과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명 고안의 설명입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명칭이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작성하며 청구 범위를 제외한 부분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구성됩니다. 다음은 발명 고안의 명칭입니다. 발명의 명칭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명칭은 첫 번째로 발명의 명칭은 출원서 표지의 발명의 명칭,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 주제 및 청구항 말미의 기술 주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명의 명칭은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하고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의 명칭은 가급적 25자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특수한 화학 물질 발명의 경우 40자까지가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명, 상표명, 상품의 애칭, 극히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 특허라는 용어를 발명의 명칭에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특허 청구 범위의 둘 이상의 카테고리의 청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복수의 카테고리를 모두 포함하는 간단 명료한 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이 무엇을 청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보정에 의하여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청구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도 이에 부합되도록 보정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발명의 명칭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기술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람직하게는 IPC 내의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기술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는 발명의 명칭은 청구하고자 하는 발명의 카테고리가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발명의 카테고리가 물건인 경우 발명의 명칭 말미를 물건명, 물질명, 장치명, 품종명, 결합체 등으로 기재하고 발명의 카테고리가 방법인 경우 발명의 명칭을 모모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다음은 기술 분야입니다. 기술 분야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 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발명의 기술 분야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속하거나 직접 이용된 구체적인 기술 분야를 가리킵니다. 다음은 발명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입니다. 발명에 의해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종래 기술의 문헌 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합니다. 특허 출원 설명서의 배경기술 부분은 발명에 대한 이해, 검색 심사에 유용한 종래 기술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들 종래 기술이 문헌 정보에 의해 공개된 기술인 경우 문헌을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독립항의 전제부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발명 고안의 내용입니다. 발명의 고안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그리고 효과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과제로 하고 있는 배경 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발명에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과제는 발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선행기술에 존재하는 기술 과제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과제의 해결 수단에는 어떤 해결 수단에 의해서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은 해결 수단 그 자체가 됩니다. 이에 더하여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술적 수단을 채용하였는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효과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배경기술과 대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발명이 배경기술과 비교하여 가지는 유익한 효과를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익한 효과는 배경기술과 대비되는 발명의 기술 특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거나 상기 기술 특징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산하는 기술 효과를 가리킵니다. 효과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도면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첨부한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도면의 각각에 대하여 각 도면이 무엇을 표시하는 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호의 설명란에는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을 기재하되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은 첨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의 명칭과 이에 대응하는 도면 부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발명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발명을 실시하는데 최적의 구체적 실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발명을 충분히 공개하여 제3자가 이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첨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최적의 구체적 실시에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해야 합니다. 발명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실시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 목록이 있습니다. 실시에는 발명의 성질 해당 기술 분야 선행기술 현황 및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 방법, 생산 방법 또는 사용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수탁번호와 서열 목록은 미생물 기탁 관련 사항에 관련된 항목으로 수탁번호라는 명세서에 적혀있는 미생물들의 수탁번호들을 별도로 정리하려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서열 목록란에는 명세서에 첨부된 서열 목록에 적혀있는 자유 텍스트를 필요에 따라 반복하여 기재합니다. 마지막 란은 청구 범위입니다. 청구 범위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청구항을 기재하는 실체적 방법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명세서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세서 작성 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장은 가급적 단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문체는 현재 시제로 기재해야 하며 쉬운 평어체와 구어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국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괄호 내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맞춤법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특허 출원에 필요한 명세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출원 시에는 명세서가 함께 필요하고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세서의 이해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IP 캠퍼스 명세서의 이해였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명세서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서 요약서 도면도 함께 필요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발명의 설명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명세서에서 청구 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명세서 작성 시 국어로 기재해야 하지만 필요시 괄호 내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명세서 작성 시 주어와 서술 관계를 명확히 하고 문장은 단문으로 기재하고 현재 시제와 쉬운 평어체 구어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맞춤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